저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할게요. 49쪽으로 넘어가면 자, 실판 볼게요. 실판 보면은 운동량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 제가 아까 화장실 가서 잠깐 생각해 봤거든. 어떻게 하면 운동량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진짜로 화장실 가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봐봐. 어떤 물체가 슝슝 이미 1m/s로 운동을 하고 있어. 질량은 2kg짜리 물체다. 마찰이 없는 면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운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힘이 가해져서. 힘이 가해져서. 근데 그것도 생각해볼 게 뭐냐면 정지에 있는데 힘이 이렇게 가해져서 1m/s가 될 수도 있지. 맞아? 근데 2m/s로 운동하는 놈을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1m/s를 지나는 중일 수도 있을 거야. 맞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한테 자 정지인 놈한테 강한 힘을 가해서 현재 1이 될 수도 있고요. 강한 힘을 가해서 1초 만에 1m/s가 될 수도 있고 약한 힘을 쭉 가해서 한 5초 정도 지났더니 1m/s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맞죠? 왜 저렇게 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이 상태, 현재 상태만 딱 보고서 특별한 새로운 물리량 하나를 부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물리량 하나를 부여했다. 근데 그 물리량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까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시한 물리량으로 그 녀석을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 운동량이라고 새롭게 이제 정의를 만든 거예요. 자, 운동량은 P라고 표현을 하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도 큽니다. 생각해요. 그 단순히 말하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더라도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하겠네. 두 번째, 같은 질량이라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더 에너지가 많겠죠. 그래서 속력에도 비례합니다. 단순해. 그래서 운동량은 이 두 개를 엮어서 공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뭐다? 운동량은 m 곱하기 v로 구합니다. 거꾸로 읽어볼까? mv는 p죠. 이게 MVP야. 네. 운동량은 MVP입니다. 됐어요? 자, 운동량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단위. 질량의 단위 뭐야? 킬로그램. 속력의 단위 미터/세컨드. 그러므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컨드가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맞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컨드가 운동량의 단위가 돼요. 그럼 구해보자. 야, 너 운동량 얼마야? 저요? 2 곱하기 1이니까 2 킬로그램 미터/세컨드입니다. 라고 운동량을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운동량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속도죠. 속도입니다. 속도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라서 운동량도 역시 뭘 가진다?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구별해 준다라는 거죠. 현재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마이너스 2kg 미터/세컨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가 가다가 자, 나무하고 부딪혀서 꽝 부딪혀가지고
멈췄어. 정지했습니다. 정지했어? 정지하면 운동량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운동량은 0 되는 거죠? 왜? 속도가 0이니까 0 되는 거야. 운동량이 있었는데 운동량이 없죠? 있었는데 없죠? 그죠?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2가 변했죠. 2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마이너스 2가 변했죠. 봐봐. 그래서 변화량을 구할 때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0 마이너스 2kg m/s라서 마이너스 2kg m/s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변화량이라는 말은 변화량은 일정한 어떤 어떤 양적인 관계는 방향성이 있니 없니? 양은 방향성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2kg m/s가 변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게 맞지만 양적인 관계는 절대값을 씌워서 단위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1번 됐어요. 운동량이 뭔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외가 없다. 운동량 보존은 법칙이다.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두 물체를 한번 충돌시켜 볼 건데 자, 이 하나 좀 아까 출발한 2kg짜리 물체가 중중 1m/s로 오는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이 B라는 물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B라는 물체는 4kg짜리 물체고요.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얘를 좀 빨리 하자. 2m/s 고개가 1m/s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B라는 물체입니다. 자, 현재 A라는 물체의 운동량 PA라고 써볼게요. A라는 물체의 운동량 여기다 구해볼 거 얼마죠? 단위 빼고? 얼마죠? 맞아. 너한테 뭐 운동량 구해보라는 얘기야. 안 보이는 앞으로 와야지. 왜 거기 있어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설명을 듣는 거죠 지금? 일로 오세요. 한 칸 앞으로 오세요. 지난주에 우리 약속한 거 까먹었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놨잖아. 이제 생각났어. 자, 옮기는 동안식을 설명할게요. A라는 물체 운동량은 M 곱하기 V니까 4가 되겠죠. 4가 됩니다. 단위는 생략할게 일단. B라는 물체 운동량은 얼마가 됩니까? 4, 1은 4. 얘는 4죠? 둘이 각자 운동량이 같습니다. 운동량이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충돌합니다. 뒤에서 빠르고 앞에서 느리니까 뒤에서 꽝 충돌할 거 아니야? 꽝 충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충돌하고 나서도 둘 다 앞으로 가요. 근데 B 입장에서는 뒤에서 받았으니까 더 빨라지겠죠. 빨라집니다. 4kg짜리 물체가 1.5m/s를 가졌다고 할게요. 1.5. A라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1.5 1.5 똑같이 붙어서 간다? 그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는 거야. 봐봐. 충돌하기 전에 두 운동량의 합이 8이죠. 충돌하고 나서도 두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한다? 8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손실된 에너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두 녀석의 총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하는 거야. 원래 1m.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운동량이 얼마야?
6이죠. 얘는 운동량이 보나마나 얼마여야 돼? 2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몇 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뭐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이거 예외가 없이 모두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빙판에서,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쌤하고 예빈이가 서가지고, 괜찮아요? 샘플로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쌤하고 쌤 아들이 둘이 서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둘이 밀 거예요. 자, 둘이 밀 거야. 손을 맞대고 밀 겁니다. 빵! 밀 거야. 우리 작용반작용 배웠죠? 밀면은 내가 아들을 밀면 아들도 나를 같은 힘으로 밀게 되죠. 같은 힘으로 밀어요. 둘은 양쪽 방향으로 같은 힘을 받게 됩니다. 쌤의 질량이 한 60 정도 된다고 치고요. 아들의 질량은 한 30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자, 같은 힘 받았을 때 누가 더 속력이 빠를까요? 빵! 밀면 정답. 아들이 더 속력이 빠르게 납니다. 왜죠? 운동량이 운동량? 아니, 가속도 법칙을 설명하셨어요. A는 M분의 F잖아. 힘이 같다며. 질량이 작은 녀석이 속도가 더 가속도가 크다. 가속도가 크다는 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질량이 완벽하게 반비례해요. 그래서 만약에 쌤이 이쪽 방향으로 2m/s로 날아간다면 아들은 몇 m/s로 날아갈까요? 질량이 반이니까 속도가 2배만큼 커지죠. 4m/s. 4m/s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가속도 법칙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량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운동량 가지고도. 봐봐. 둘이 이렇게 손을 대고서 아직 밀기 전이야. 밀기 전이라는 건 이것도 하나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야. 빵! 미는 것도 하나의 충돌이라고 본다면 현재 밀기 전에는 충돌 전이지. 충돌 전에 두 녀석은 서 있죠.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0입니다. 그러므로 충돌하고 나서도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 속도를 몰라. 아들 속도를 몰라. 내가 근데 속도가 2m/s래. 그러면 나의 속도, A의 운동량은 얼마야? 이쪽 방향으로 120이죠. 마이너스 120인 거야. 그럼 보나마나 아들의 B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되는 거야? 그냥 120이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 그래서 더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된다? 합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충돌 전에도 0이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120이 나오려면 얼마여야 돼? 아하, 3, 42, 40m/s 여야 하네요. 그죠? 이렇게 운동량의 개념으로, 운동량 보존이라는 개념으로도 아들의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뭐라 썼어? 쏘리? 4m/s. 잘 찾았어. 이제 보이죠? 잘했어요. 4m/s 맞습니다. 한 3, 42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도 아들의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겠죠? 우리 43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두 여자아이가 서로 밀고 있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바로 쌤이 방금 설명한 저 장면과 같은 장면이에요. 쟤네들은 처음 운동량이 둘 다 0이었는데 서로 빵 밀고 나서도 운동량의 합이 얼마여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문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얘를. 나의 운동량은, 나의 질량을 MA라고 하고요. 아들을 MB라고 한다면, 속도는 VA고요. VB라고 한다면, MA 곱하기 VA 값은 MB 곱하기 VB 값과 일단 양은 같아야 되죠.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하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호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쳐지는 경우를 좀 봅시다. 합쳐지는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였고요.
이게 아까 첫 번째 예가 되고요. 방금 예를 든 게 두 번째 예시가 되고요. 세 번째 예시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예시. 자, 세 번째 예시는요. 자, 뒤에서 4kg짜리 물체가 2m/s로 달려오고 있고요. 앞에서 이럽시다. 앞에서 2kg짜리 물체가 1m/s로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는 어때요? 현재 곧 충돌하겠죠? 현재 운동량 구할 수 있나요? A 운동량 얼마죠? 8. 8이고요. B 운동량은 2죠. 운동량의 합은 얼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 되겠죠?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곧 충돌하죠. 꽉 충돌합니다. 충돌하고 나서 얘는 충돌을 빵 하고서 얘는 푹 밀고 자기는 1m/s가 되어서 둘의 속도가 달라졌죠. 분리가 됐죠. 이 경우에는 빵 부딪혀서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쭉 간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간다. 즉 4kg짜리 물체가 2kg짜리 물체를 덮쳐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때 속도가 얼마일까요? 운동량의 합이 3분의 5. 10이 똑같이 돼야겠죠? 그렇다면은 질량은 6이니까 V가 얼마여야 10이 되겠냐는 거지. 그러므로 속도값은 6분의 10 m/s. 맞아요. 2, 3은 6, 2, 5, 10, 3분의 5 m/s가 나와야 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속도가 3분의 5 m/s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더라도 똑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렇게 하면 돼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모두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되었어요. 바로 문제 나올 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운동량 보존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충돌의 종류하고 그래프 하나 볼게요. 넣어라. 자, 여기 뭐가 나왔냐면 먼저 충돌의 종류 먼저 볼게요. 충돌의 종류. 충돌은 여기 크게 세 가지 충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충돌을 예를 들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충돌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성 충돌. A, B가 이렇게 같이 오다가 빵 만나지. 빵 만나서 V2로 오던 녀석은 V1의 속도가 되고요. V1의 속도로 오는 녀석은 다시 V2의 속도로 갑니다. 둘이 속도를 나눠가죠. 속도를 완전 나눠봤습니다. 충돌 전과 후에 속도가 완전히 교환되는 거. 그러니까 당구공 같은 게 그런데 오다가 딱 맞으면 오던 속도가 그대로 교환되면서 이렇게 딱 가요. 이런 걸 이제 완전 탄성 충돌 또는 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가만히 있던 당구공 쳐가지고 맞추면 그럼 그 맞춘 거는 가만히 딱 그렇죠. 정확하게 멈춥니다. 내가 가운데를 딱 정확하게 맞출 경우에는 딱 맞추면은 얘는 멈추고 얘가 팍 날아가요. 당구를 쳐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딱 멈춥니다. 물론 어떤 회전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가운데를 딱 쳤을 때 속도가 완벽히 교환되는 경우가 탄성 충돌이다라는 거고, 완전 비탄성, 탄성이 아니라 비탄성이 아까 말한 붙어가는 거. 꽝 충돌해서 완전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체크할 건 뭐냐면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운동량도 보존되고요. 운동 에너지도 모두 보존됩니다. 체크. 운동 에너지도 모두 보존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야? 아까 예외 없이 다 많은데, 그래서 체크하면 얘는 운동량 보존됩니다. 얘도 운동량 보존 다 돼요. 운동량은 무조건 다 보존됩니다. 보존되고.
모든 충돌에서 운동량은 무조건 다 보존돼. 근데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건 누구다? 탄성 충돌이 바로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특별한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완전 비탄성 충돌이나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까지는 보존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때 운동량 공식은 우리가 방금 배웠고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혹시 까먹었을까봐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중학교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공식을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물체를 샘플을 딱 준 다음에 실제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진짜 보존이 안 되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보존이 안 되네. 근데 구해봤더니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네. 이 충돌은 이거는 완전 탄성 충돌이구나라고 충돌의 종류를 거꾸로 역추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충돌의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번은 그렇게 충돌의 종류를 좀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프 하나 볼게요. 자, 그래프 왼쪽에 나와 있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입니다. 페이지 42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야. 자, 보세요. X축에 시간이라고 써있고요. Y축에 운동량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름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그럼 시간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운동량이 자꾸 증가하는 거 보이죠? 얘는 왜 운동량이 증가할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자꾸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건 뭐가 증가하는 거야? 운동량은 mv인데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건 속도가 증가하는 뜻입니다. 질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하나의 물체인데, 그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녀석,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숨어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잘 봐. 기울기는 x분의 y인데, x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시간이죠. 시간. y가 의미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도대체 뭘까? 여기는 알짜 힘이라고 써있거든요. 저게 왜일까?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이거를 잘라보면 돼.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냐면, 운동량이 mv잖아. mv니까 이걸 잘라보면은 델타 mv라고 쓸 수 있어요. 델타 mv. 이걸 mv라고 쓸 수 있어요. mv, 델타 mv. 보여?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델타 mv와 같잖아요. 맞아요? 델타 mv 같죠? 이거를 m 곱하기 델타 v t라고 놓는다면 t분의 델타 v 우리가 봤던 공식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예요. 보여? 그래서 이게 뭐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ma가 뭐야? f잖아.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F구나라는 걸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딱 주면은 기울기만 분석하면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힘이 가해졌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면 힘도 구할 수 있네. 알짜 힘도 구할 수 있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는 친구가 보여서 빨리 문제를 풀읍시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잘 배웠어요.